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불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산속 깊은 곳의 적막함, 목탁 소리, 그리고 왠지 모르게 엄숙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빡센 대기줄이 세워지는 곳이 샤넬 오픈런도, 나이키 드롭도 아닌 불교 박람회라면 믿으시겠어요? 2500년에서 2600년 사이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올드한 브랜드가 갑자기 강남 코엑스를 점령하고 MZ세대들이 수행 정진하면 돼 라고 적힌 티셔츠를 사기 위해 지갑을 여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던 그 불교 맞을까요? 도대체 이 부처님 브랜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 지피기 그 내막을 탈탈 털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MZ세대들의 상황을 게임으로 치면 어떤 줄 아세요? 난이도는 불지옥인데 운영진은 밸런스 패치에 손을 댔고 사람들은 만성적인 번아웃 디버프에 걸려있는 상태인 거죠. SNS에서는 남들과의 비교질이 일상이고 집값과 취업이라는 거대한 보스 몬스터 앞에서 우리의 멘탈 HP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사회라는 거대한 전장에서는 모두가 만렙을 찍으라고 강요해요.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진다는 공포가 알고리즘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더 열심히 해라라는 독설. 아니죠. 바로 서버 종료급의 휴식인 거예요. 불교는 이 시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무거운 믿음을 강요하지 않을게. 대신 너의 과부하 걸린 CPU를 잠시 식혀줄 쿨러가 되어줄게라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포지션을 완전히 리브랜딩한 거죠. 사실 지구라는 행성에서 한국만큼 생존 난이도가 높은 곳도 드물잖아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 시스템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풀도핑을 하고 사냥터로 나가는 전쟁터와 같은 거죠. 여기서 불교는 공격력을 높여주는 버프 아이템이 아니라 모든 데미지를 무효화하는 보호막 기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성공의 공식보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로그아웃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자본주의라는 강력한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질 때쯤 불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로 상태의 가치를 제시한 거죠. 이건 단순한 종교적 포교가 아니라 지친 사람들을 위한 긴급 점검 시간과 같은 거예요. 사회가 끊임없이 쇼미더머니를 외치며 자본력을 증명하라고 압박할 때 불교는 네 마음의 자산이 이미 충분하다고 말을 해주는 거죠. 이 지점이 바로 멘탈 밸런스 패치가 시급했던 현대인들에게 노다지처럼 발견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인풋에 노출되어 왔어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와 광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랑 릴스까지. 노예는 이미 정보 과부하로 타버리기 직전인 거죠. 이때 불교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비워라, 그리고 내려놓아라. 이 짧은 문장은 마치 시스템의 캐시 파일을 삭제하듯 우리의 뇌를 초기화해주는 거예요. 불교는 이제 산속에 숨어있는 은둔자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 과열된 엔진의 냉각수를 들이붓는 정비공의 역할을 자처한 셈인 거죠. 나아가 이 브랜드는 이제 글로벌 서버로의 확장을 노리고 있어요. 지리산 화엄사는 화엄버거라는 비건 햄버거를 출시하며 먹거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식물성 재료로 만든 템플 김밥은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며 K푸드의 새로운 강화 아이템이 된 거예요. 전통적인 사찰 음식을 현대적인 비즈니스 문법으로 번역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좁은 반도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필요한 영혼들에게 불교라는 쿨러를 보급하려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움직임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의 특수한 피로도가 불교라는 고대의 지혜와 만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거죠. 전 세계가 한국의 MZ세대들이 왜 불교에 열광하는지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가장 현대적이고 치열한 곳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이 가장 힙한 대안으로 떠오른 거니까요. 불교는 이제 종교의 영역을 넘어 지친 현대인들의 필수 생존 키트가 된 거죠. 사실 불교 내부에서도 피 터지는 고민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은 어르신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젊은 세대 유입은 끊기고 이러다가는 불교라는 서버 자체가 사람 부족으로 폐쇄될 판이었던 거죠. 이때 내부에서 심각한 찐빠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너무 옛날 문법만 고집한 거 아냐 라는 반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폭발해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 엄숙함을 유지해야 한다대.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 문턱을 박살내자. 전통파 스님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벼운 티셔츠에 새기고 힙합 비트에 섞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이건 마치 유서 깊은 맛집의 비법 소스를 편의점 간편식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부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혁신파들은 단호했어요. 사람이 없는 게임의 운영자가 무슨 소용이냐는 논리였던 거죠. 그들은 종단의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어요. 왜 청년들이 절을 떠나는가? 왜 그들은 불교를 고리타분한 유물로만 보는가? 이때 조계종의 수뇌부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전면에 나선 거죠. 그는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뉴진 스님에게 최신형 헤드셋을 선물하며 음악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격려했어요. 종단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버프가 걸린 셈인 거죠. 뉴진 스님 역시 흥미로운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조계종 오심스님으로부터 새롭게 나아가라는 뜻의 뉴진이라는 법명을 공식적으로 수계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실제로는 신학대 출신이라는 점이에요. 기독교의 논리를 알던 그가 불교의 비트 위에서 춤을 추는 이 기막힌 반전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지적 충격을 안겨준 거죠. 물론 리브랜딩 과정에서 글로벌 서버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어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처럼 불교가 소수 종교인 국가에서는 종교 희화화 논란이 불거지며 공연이 취소되거나 입국 금지 요청이 발생하는 등 강력한 너프를 받기도 한 거예요. 이는 불교의 현대화가 직면한 또 다른 형태의 보스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갈등은 오히려 국내 사람들의 결집을 가져왔고 불교가 얼마나 시대의 흐름을 용기 있게 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사가 된 거예요. 결국 불교는 고정관념이라는 방어벽을 깨부수기로 한 거죠. 목탁 대신 DJ 컨트롤러를 잡기로 했고 가사 대신 랩을 하기로 했어요. 이 파격적인 선택은 불교계 내부에서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인 문법으로 번역하는 이 과정은 마치 고전 영화를 블록버스터로 리메이크하는 작업과 같았던 거죠. 이 갈등의 끝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힙한 불교의 본 모습인 거예요. 내부의 치열한 암투와 외부의 견제를 뚫고 일궈낸 이 리브랜딩은 마케팅 역사에 남을 만한 노다지급 성과였어요.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갇혀있던 불교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온 거죠. 이 과정에서 보여준 유연함은 다른 오래된 브랜드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지 불교가 몸소 보여준 셈인 거죠. 이 반전의 서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이제 역대급 장면이 나와요. 2024년 세택에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그야말로 전설의 시작이었던 거죠. 원래 불교 행사는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관례였으나 2024년의 폭발적인 흥행은 불교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해탈컴퍼니와 같은 젊은 크리에이티브 집단이 주도한 수행정진 티셔츠는 판매 시작과 동시에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행사장 밖등까지 이어진 대기줄은 마치 아이돌 콘서트를 방불케 한 거죠. 이 성공에 힘입어 2026년에는 드디어 대한민국 유행의 본진인 코엑스로 전장을 옮기게 된 거예요. 코엑스라는 대한민국 유행의 중심지에 불교가 깃발을 꽂은 순간 장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은 것은 뉴진스님의 공연이었던 거죠. 극락도락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수천 명의 청년들이 합장한 채로 몸을 흔드는 광경은 종교를 넘어선 거대한 문화적 폭발이었던 거예요. 새롭게 나아간다는 뉴진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젊은 층의 경계심을 지지치게 만든 거죠. 현장의 베이스 소리는 심장을 때렸고 조명은 클럽 못지않게 화려했어요. 기술력의 정점은 AI 부처님 고민 상담소였어요.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답변을 내놓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2026년 4월 봉은사에서 열린 서울 선명상 축제에서도 증명되었듯 AI 부처님은 현대인의 깊은 고독과 불안을 경전의 데이터로 분석해 영혼의 처방전을 내놓은 거예요. 상담을 마친 청년들이 눈물을 쏟으며 부처님 상 앞에 삼배를 올리는 광경은 기술이 종교의 근본적인 위로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었던 거죠. 체험형 콘텐츠의 강화도 한몫했어요.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으면 즉석에서 스님의 모습으로 합성해주는 AI 출가 체험 부스는 2026년 박람회 최고의 인기 코너였던 거예요. 자신의 삭발한 모습을 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던 청년들은 이내 불교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죠. 또한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직접 제안한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은 광화문 광장에서 수만 명이 동시에 멈춰서는 장관을 연출하며 명상이 지루한 수행이 아니라 가장 세련된 멘탈 관리법임을 공고히 한 거예요. 전시된 굿즈들은 또 어땠을까요? 해탈컴퍼니의 도발적인 문구들은 전통의 권위를 유쾌하게 뒤집었어요. 수행정진이라는 엄숙한 단어를 힙한 서체로 풀어낸 티셔츠를 입고 극락도락이다 라고 적힌 키링을 가방에 단 청년들은 스스로가 불교라는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된 거죠. 불교라는 거대 지식재산이 현대적인 사용자 경험을 만나면서 대규모 쇼미더머니급의 문화 자본력을 폭발시킨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불교라는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하기 시작했어요. 박람회장은 그야말로 체험의 전당이었던 거죠. 차를 마시는 다도 체험부터 사찰 음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스낵 코너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장치들이 곳곳에 배치된 거예요. 전통 문양을 힙하게 재해석한 타투 스티커를 팔 아래 새기고 명상 음악을 무선 이어폰으로 듣는 청년들의 모습은 불교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님을 증명한 거죠. 부처님이 코엑스 바닥을 찢어 놓았다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 않은 클라이맥스였던 거예요. 이 결정적 한타는 불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지루하거나 거리감 느껴지는 대상이 아니라 나도 참여하고 싶은 힙한 커뮤니티가 된 거죠. 박람회장을 가득 메운 청년들의 열기는 불교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예요. 이제 불교는 전통의 보존을 넘어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결국 불교가 힙해진 건 디자인이 예뻐서만은 아닌 거죠.
설명하지 말고 체험하게 하라는 브랜드 철학의 승리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완벽한 논리보다 내 삶에 스며드는 감각을 믿어요. 화엄버거를 먹고 템플 김밥을 씹으며 색 즉시 즉시색이라는 어려운 교리를 내가 좋아하는 놀이로 치환해버리는 유연함. 이것이 바로 2026년을 앞둔 불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거죠. 보이는 현상과 본질이 다르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느라 손이 아프진 않으신가요? 가끔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로그아웃하고 5분간 숨만 쉬어도 괜찮아요. 불교가 2500년 넘게 버틴 비결이 바로 그 비움에 있었으니까요. 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실 건가요?